괴남. 안녕하세요. 무서운 이야기 해주는 남자 괴남입니다. 이번 영상은 피셔님과 서로의 영상 중 하나를 골라 각자의 스타일로 리메이크해 제작하기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선택한 피셔님의 이야기는 병원에서 본 빨간 저승사자와 죽음의 색깔입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끝까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무서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대학병원에 간호사로 취직을 했다. 그리고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처음으로 나이트 근무를 서게 되었다. 나는 신입이라 군기가 바짝 들어 있었고 진짜 열심히 일을 했다.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새벽 3시를 훌쩍 넘었고 슬슬 야식을 좀 챙겨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나는 무심코 복도 끝쪽을 봤는데 그곳에는 2m 정도 돼 보이는 아주 큰 여자가 빨간 옷을 입고 서 있었다. 너무나 섬뜩한 모습에 나는 아무 말도 못했고 굳어진 상태로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여자는 무언가 찾는 듯 두리번거리다 한 병실로 들어갔다. 나는 정신을 차렸고 환자도 아닌 사람이 병원을 막 돌아다니는 걸 내비둘 수 없어 무서웠지만 할 수 없이 그 여자가 들어간 병실로 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병실 안에는 환자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나이트 근무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 너무 피곤해서 잘못 봤나? 그렇게 첫 나이트 근무가 끝났다. 그런데 다음날 그 병실에 있던 환자가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냥 우연이겠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얼른 그 일을 잊어버리려 했다. 그런데 나이트 근무할 때마다 그 빨간 옷을 입은 여자가 나타났고 그 여자가 들어간 병실에서는 다음날 어김없이 환자가 죽어나갔다. 처음에는 귀신을 봤다고 이야기하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이상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 선배 간호사에게 알고 있는 것이 있나 물어보게 되었다. 저 선배님 너무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혹시 귀신 본 적 있으신가요? 어렵게 물어본 나와는 다르게 선배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다. 아, 괴남씨. 벌써 봤구나. 사실은 나이트 근무 때 귀신 본다는 사람 많아. 누군가 돌아가시기 전날 특히 많이 본대. 그냥 귀신이 아니라 저승사자인가봐. 진짜요? 선배의 말로는 병원 나이트 근무 때 저승사자가 자주 나타나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 상당수가 목격을 했다. 그리고 저승사자가 들어간 병실에는 다음날 어김없이 사망자가 나오곤 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저승사자를 본 사람들 모두가 다른 색으로 봤다는 것이다. 선배가 알아본 바로는 사람마다 죽음의 색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 색으로 보이는 것 같다고 했다. 선배는 금방 적응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라고 이야기하며 가셨다. 나는 그 후로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나이트 근무 때 아직도 그 빨간 드레스의 여자를 보고 있다. 안녕하세요. 무서운 이야기 해주는 남자 괴남입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무서운 이야기는 우리 할머니가 겪었던 일로 얼마 전 할머니의 기일이라 생각나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할머니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할머니께서는 찐 기독교인으로 일명 기도발이 센 분이셨습니다.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면서 많은 분들께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찾아간 어려운 사람들 중 몇 명은 귀신에 들린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저와 관련된 실화이고 제목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입니다. 내가 학생이었을 때 일이다. 어느 집이나 문제가 없는 집은 없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 집에 있었던 문제는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 그런 나와 우리 집을 안쓰러워하신 할머니께서는 우리 집에 오셔서 작정 기도로 일주일을 기도하시겠다고 하셨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잘 해결되어 괜찮아질 거라고 위로해 주셨다. 할머니께서는 집에 누가 있든 없든 매일 낮에 오셔서 찬양과 기도를 1시간씩 해주기 위해 현관 비밀번호를 물어보셨다. 그리고 하루 이틀 그렇게 작정하신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되었고, 할머니께서는 마지막 날에는 늦은 밤까지 기도를 하고 주무시고 가신다고 하셨다. 그 당시 우리 집은 모든 방과 화장실의 문을 다 열어놓고 살았고, 할머니께서 사용하신 방에서 화장실이 보이는 구조였다. 그날 밤 가족들은 모두 잠에 들었고, 할머니께서는 늦은 밤까지 기도를 하시다가 잠에 드셨다고 한다. 깊은 밤 화장실 불빛과 이상한 소리가 나 할머니께서는 잠에서 깨셨다. 화장실 앞에는 한 아이가 서 있었고, 할머니께서는 내 동생인 줄 알았다고 하셨다. 할머니께서는 눈을 비비며 동생의 이름을 부르고 이야기하셨다. 남동아, 안 자고 거기서 뭐해? 할머니께선 말씀하시면서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우리 애들 중에 저렇게 작은 애는 없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머니께서는 달려드는 귀신에게 외쳤고, 귀신은 연기처럼 사라졌다고 한다. 다음날 할머니께서 밤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시며 이제 괜찮아질 거라고 하셨고, 그날 이후 신기하게도 우리 집에 있던 문제들이 차차 해결이 되었다. 무서울 수도 있었던 귀신을 기도로 물리치신 할머니의 사랑. 나는 그런 우리 할머니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다. 나는 회사에서 너무 오래 앉아 일을 해 몸이 뻐근하고 힘이 들어 바람을 쐴 겸 잠시 나갔다가 사무실로 다시 가고 있었다. 회사 로비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가 탔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그 이야기는 이러했다. 회사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승진을 앞두고 승진을 하기 위해 무리해 일을 하다가 과로사했다는 이야기였다. 엘리베이터가 멈췄고 사람들이 내리는 틈으로 나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내 자리로 갔다. 자리로 가면서 나도 승진을 앞두고 야근을 하는데 괜히 찝찝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잡생각이나 하느니 일이나 열심히 해서 승진이나 하자. 나는 다시 일에 집중을 했다. 시간이 지나 사람들이 하나둘씩 퇴근을 했고, 결국 사무실에 나 혼자뿐인 것 같았다. 갑자기 사무실 전등이 꺼졌다. 나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고, 집에 가서 하려고 짐을 싸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갔다. 다행히 엘리베이터는 작동하고 있었고, 마침 엘리베이터가 올라오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해 문이 열렸다. 괴남 영상툰 해석. 붕대를 감고 있던 여자 귀신은 나와 같은 팀으로 일했던 직장 동료였고, 그 직원은 얼마 전 성형수술을 해 휴가를 냈는데, 팀장님의 부탁으로 내가 하고 있던 일을 마무리하러 남들이 퇴근한 시간에 출근한 것이었다.
결국 그 여자는 귀신이 아니었고 과로사로 죽어 귀신이 된 사람은 바로 나였다. 괴남강 근처에서 사람들이 익사한 채로 발견되는 일이 잦았고 그 일은 지금도 자주 있다고 한다. 어느 날 한 여자가 아이를 잃어버렸는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아이를 찾고 다녔다. 내 아이 보셨나요? 배아야, 배딸아, 배자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여자가 아이들을 찾아 돌아다니고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 배딸아, 그 소리에 깜짝 놀라하며 배아야. 그 여자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도망치듯 걸음을 재촉해 갔다. 우리 애들이 없어졌어요. 저쪽으로 가서 더 찾아봐요. 그 여자는 한참을 더 찾아다니다 아이를 찾았는지 조용해졌다. 애들아, 어디 갔었어? 엄마가 한참 찾았잖아. 엄마한테 꼭 붙어 있어야지. 어서 가자. 다음날 괴남강에는 한 남자와 아이들이 익사한 채로 발견되었다. 괴남둔 해석. 사실 그 여자는 사실혼이었던 남편과 3명의 자식이 있었다. 그런데 남편이 그 여자와 자식들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여자는 괴남강에 아이들을 데려가 아이들을 익사시켜 죽인 것이었다. 아이들이 죽은 후 제정신이 돌아온 여자는 괴로워하며 강에 몸을 던져 자살을 했다. 그 이후 괴남강에서 아이들을 찾는 소리가 들리면 다음날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나왔고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찾는 소리가 들리면 빨리 그 자리를 피해 달아났고 이 이야기를 몰라 달아나지 않은 사람은 그 여자를 만나게 되어 그 여자와 강가로가 다음날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번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무섭거나 재미있게 들으셨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이야기까지 무사하세요. 나는 혼자 여행을 갔다. 처음 가는 곳이라 모든 게 생소하고 신기했다. 난 한참 여행을 즐겼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허기를 느끼게 되었다. 어떤 음식을 먹을까 고민을 하며 음식점을 찾아 주변을 둘러보고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도 했다. 그러다 발견한 음식점, 지금 있는 곳과 멀지 않았고 인터넷에 후기들이 대체로 좋은 평가를 주고 있었다. 나는 그 음식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음식점으로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데서 흔하게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특이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 음식점의 이름은 처음이자 마지막 대박집이었고 나는 음식점에 도착해 안으로 들어갔다. 모든 자리는 룸으로 되어 있었고 직원의 안내로 자리에 앉았다. 음식점 분위기도 좋았고 다른 사람과 분리되어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더 좋았다. 자리에 앉았을 때 이벤트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SNS에 사진을 올려 홍보해 주시면 서비스로 후식을 드립니다. 이벤트에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식이 나왔다. 음식의 종류는 한 가지로 따로 주문할 필요가 없었고 바로 음식이 나온 것이었다.
처음이자 마지막 대박집. 너무 맛있어요. 음식은 너무 맛있어 보였고 비주얼만큼 너무 맛있었다. 특히 고기가 예술이었다. 이 고기는 뭐지? 너무 맛있어서 입에서 살살 녹네 녹아. 그렇게 식사를 다 마치고 호출 버튼을 눌러 SNS에 올린 사진을 보여드렸다. 잠시 후 후식이 나왔고 아까 궁금하게 생각한 것을 물어보았다. 이 고기는 뭐예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궁금해요. 맛있죠? 후식까지 먹으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나는 후식으로 나온 음료를 마셨다. 음료 또한 너무 맛있었다. 다음 재료도 싱싱하네. 나는 사건 아파트에 혼자 살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 어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물을 마시고 양치를 하고 샤워를 하는데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듯 했다. 늦지 않게 출근을 해야 해 바쁘게 준비하고 있었기에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잘못 느낀 것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출근을 했다.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끝났네. 샤워나 하고 빨리 쉬어야겠다. 나는 샤워를 하기 위해 샤워기를 켰다. 아침에 나던 냄새가 더 심했고 이상한 것 같아 경비 아저씨께 말씀드렸다. 경비 아저씨께서는 나와 같이 물탱크로 가서 확인을 하자고 하셨다. 옥상 물탱크실에 도착을 했다. 경비 아저씨께서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자 알림 시스템이 작동했다. 물탱크실에는 높이가 높은 물탱크가 있었고 경비 아저씨께서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뚜껑을 열어 확인을 했다. 괴남툰 해석. 사건 아파트는 아파트 내부에 물탱크가 있었고 물탱크에서 각 집으로 물을 보내주는 시스템이었다. 그래서 경비 아저씨께서 물탱크를 열어 확인을 했다. 아직까지 미스터리한 것은 물탱크실은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고 문을 열게 되면 알림 시스템이 작동하는데 그 여자는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물탱크실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높은 물탱크에 어떻게 올라가 빠져 죽었는지 아직도 알 수 없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내가 마신 물과 내가 씻은 물은. 이번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무섭거나 재미있게 들으셨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이야기까지 무사하세요.